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제주를 향해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 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는 내일부터 모레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송현일 기상캐스터가 태풍의 이동 경로와 자세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출근길 태풍 나크리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놓이면서 앞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이 태풍에 대한 피해 없도록 미리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시속 11km의 느린 속도로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산 남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 모레 새벽에는 고산 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겠는데요. 따라서 내일부터 모레 사이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육상에는 강풍과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낮부터 태풍특보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윗세오름인 36.5mm, 해안 지역에는 5mm 안팎으로 지금까지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집중 호우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해상에는 물결이 8m까지 점차 높게 일겠고요. 현재 일부 여객선 운항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제주를 향해 북상 중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지훈 제주시장이 취임 전 건물을 지으면서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감사위원회 조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게 됐는데 이 시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인 비자림 인근에 2년 전 이지훈 제주시장이 지은 집입니다. 도시계획조례의 기준보다 나무가 밀집해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도 구자읍 사무소는 건축신고를 받아줬습니다. 제주시는 비자림을 관리하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협의하지 않고 공공수돗물을 쓰도록 허가했고 불법 증축과 미신고 펜션 영업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농업 보조금도 회수되지 않는 등 이 시장을 둘러싼 위법과 부당사실 8가지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특별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7명에게 중징계와 주의 등 처분을 내렸지만 이 시장에 대한 징계나 고발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행위 당시 신분이 민간인에서 형사상 고발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은 어렵습니다. 이지훈 시장은 문제가 된 건물을 철거하고 보조금 4천만 원도 반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직을 물러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정에 임하게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혼란을 드리게 된 점 제주시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시민단체들이 이 시장의 자진 사퇴를 잇따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높이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 사업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원희룡 지사가 건물 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복합 리조트에 대해서도 계획 보완을 요구하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높이 2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 2채를 짓는 드림타워 조성 사업. 중국의 리드그룹과 동아투자개발은 지난 6월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원희룡 도정이 재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사업은 잠정 중지된 상황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여기에다 건물 높이를 낮추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행정 절차가 이미 끝난 사업을 재논의하는 것은 투자자에겐 미안하지만 도민 여론과 미래 가치를 감안해 자신의 의지와 정치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원 지사는 말했습니다. 드림타워가 현재의 이치에서 무언가의 원래의 목적 사업과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고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제주의 미래 가치에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지난 6월 건축 허가가 보류된 신화역사공원의 복합 리조트도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원지사는 당초 계획보다 숙박시설이 3,000실 늘어난 것과 관련해 숙박시설 수유량을 다시 산정하고 테마파크 내슈라 방언과 카지노 운영 계획을 제출하라고 사업자를 압박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실성 있게 내놔야 판단 기준이 서는데 그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간다든가 숨겼다가 나중에 하겠다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뜻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분양형 숙박시설에 치중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살록도로 위쪽의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발 사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캠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보내기 전에 업체의 신뢰성이나 학습 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가 버젓이 캠프를 운영하다 5번째로 적발이 됐는데 이 업체는 지난달 초에 불법으로 학생들을 모집 중이라고 저희가 보도해드린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사설박물관. 한 교육업체가 이곳을 영어 캠프장으로 한 달 동안 임대했습니다. 강의실은 원래 조리시설과 승마용 장비들을 보관하던 창고. 책상들은 정리가 안 돼 어수선하고 옆에는 밥솥까지 보입니다. 마당은 승마 체험장이어서 가축 분뇨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이들이 자는 넓은 방엔 옷과 쓰레기들이 널려 있고 냉방 장치도 없습니다. 캠프 참가 비용이 만만찮지만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와 벌레가 벌레 지상경적이라면서 저기서 바퀴벌레 나왔어요. 30일 이상 교습을 하게 되면 영어 캠프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업체는 이 규정을 어겨 지금까지 4번이나 고발을 당했지만 또다시 불법으로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캠프는 등록이 안 되고 폐교나 가건물을 임대해 운영되다 보니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지 않는 이상은 단속을 하는 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체를 관할하는 거에 있어서는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어른들의 장사 속에 아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아열대 어류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는 제주 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응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앞바다. 하루 전 쳐놓은 자망과 통발 그물 속에 물고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잡힌 19종의 60마리 가운데 범돔과 쏠종개, 9둥가리 등 아열대 어류가 6종의 20마리, 전체 3분의 1이나 됩니다. 옛날과 좀 달라가지고 이름 모르는 고기도 막 난다, 열대어. 아열대 어류들은 필리핀이나 대만 등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2000년대 들어 제주 바다에서 개체수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거북복과 가시복, 청줄돔은 제주 바다에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가 지난해 1년 동안 마을어장 5곳에서 조사한 결과 95종 가운데 51%인 48종이 아열대어종입니다. 지금 제주 바다에 그 아열대 종들이 얼마큼 분포하고 서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아열대 종과 그리고 기존의 제주도 바다에 살고 있는 종들하고의 그 종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인 생태 조사 및 그 환경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어종들의 정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 해역 5곳에서 정기적으로 난자치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식하고 있는 어류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알과 그 새끼 고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사를 함으로써 이제 신흥 해역에 이제 서식하게 되는 종들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해양 생태계의 변화는 수산 자원과 어업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시내 버스 요금이 오늘부터 인상됐습니다. 시내 버스 요금은 평균 14.7% 인상돼 일반 성인은 1,000원에서 1,200원, 청소년은 850원에서 950원, 어린이는 400원에서 450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영버스 요금도 성인 1,200원, 청소년 900원으로 각각 250원과 100원씩 인상됐고 어린이 요금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이미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자작나무 숲과 함께하는 시네뮤직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제주시 연갤러리는 신진 청년 작가로 선정된 도예가 진주아 씨 개인전을 오는 7일까지 개최합니다. 일본의 현대미술가인 쿠사마 야오이 특별전이 오늘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안덕면 상창리 본태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묵화동인회는 이달 말까지 한라도서관 전시실에서 한라에 핀 먹꽃 전시회를 여는데 서예작품 25점과 서각작품 2점이 선보입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오늘 오후 2시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송희정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 부장을 초청해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합니다. 제주도 연극협회는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주시 미에랑 소극장에서 연극 아카데미를 마련합니다.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서귀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나눠드림 영상 제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제주 전기자동차 서비스는 연구지원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2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23국에 8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이미정입니다.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닭과 오리고기의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강원도와 경북 대구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오늘부터 종란과 병아리, 닭과 오리고기 등의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 한평군에서는 지난달 25일 AI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 지역의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범죄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범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도내 편의점 200여 곳에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티커를 부착해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 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나머지 편의점 400여 곳과 금은방, 미용실 등으로 방범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모텔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중국인 28살 서모 여인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재작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제주 시내 한 모텔에 투숙하면서 50대 여주인에게 모텔을 팔아주겠다며 숙박비와 항공권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90여 차례에 걸쳐 9,600여만 원을 대신 결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